유병호가 아주 죽으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감사원 사무총장. 공수처를 알로 보는 거죠. 언젠가는 이런 것 같아요. 공수처장이 바뀌면 된다라고 그때까지 버티게 하는 거 아닐까. 출석 요구에 5번 불응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중동들이 공수처 내부에 일어난 일을 상세하게 보도합니다. 공수처 검사들 뭐 몇 명 사퇴하는 뭐 4분이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출석 요구에 5번 불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유병호 사무실과 압수수색해서 핸드폰까지 확보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겁니다. 휴대폰 확보했다 그러는데 최근에 바꾼 건지 어쩐지 모르지. 또 아이폰 12 아니야. 응? 근데 5차례나 소환을 거부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준 것도 대단한 사실 기회를 준 거잖아요. 본인이 어떤 핑계를 대든지 누가 보면 대통령인 줄 알겠어요. 무슨 국정감사다 뭐다 나는 출석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타진을 하고 있는 게 12월 2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있잖아요. 공수처 무용론하는 사람들이 공수처 수사를 방해해. 근데 공수처가 구속영장 발부해서 발부된 게 하나도 없어요. 몇 점 몇 패, 0패 이런 거야. 영승이 영승.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 입장에서는 사실은 유병호 구속영장 발부를 해야 되거든요. 되게 어렵긴 한데 저는 그래도 구속영장 발부해야 될 거라고 봐요. 이게 원래 국가에 새로운 국가 기관이 생기면요. 그 기관이 실질적인 힘을 갖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헌법재판소 이야기 많이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대법원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법을 판단하는 기구라는 거 사람들 머릿속에 자리 잡힌 지 얼마 안 됐어요. 헌법재판소는 1987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공수처가 영장을 치면 법원에서 잘 안 받아주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왜냐하면 판사들 입장에서 자기네들 누가 수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심적으로 검찰하고는 친할지 몰라도 공수처는 잘 안 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장 기각률도 높고 그리고 또 공수처로 가는 사건 자체가 워낙 범털들이라든지 워낙 국가 요직에 있는 사람들 수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영장 같은 거 청구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한 번 뚫으면 계속 뚫을 거예요 아마. 이런 좋은 기회 벌써 지금 5번째 부동하고 있고 지금 압수수색 두 차례 이상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 차곡차곡 쌓았고 하면 저는 제가 공수처장이라면 저는 야 다시 한번 영장 쳐.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구속영장 시점인 거지. 그건 뭐냐면 저 압수수색 해가지고 핸드폰까지 확보했다는 뜻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사실은 표적감사 의혹인 거잖아요. 엄청난 죄 중에 하나거든요. 전현희 위원장이 혼자 지금 싸우는 것 같아도 전현희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저 사건을 쉽게 수사를 그렇죠. 놓지를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병호나 최재해 현 감사원장에 대한 이게 지금 그러니까 김진우 공수처장이 퇴임하기 전에 뭔가 하나 남기고 싶어 한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있어요. 최소한 공수처가 구속시키고 싶은 가장 큰 거물이 유병호와 최재해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현희 위원장이 지금 살아있는 인증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 입장에서는 지금 이 구속영장 치기 바로 직전 단계까지 왔다고 보는 거죠. 압수수색하고 핸드폰 확보했다는 뜻은 조만간 유병호에 대한 그 구속영장을 치지 않을까라고 대한 예상을 굉장히 무거운 경고죠. 네. 저는 구속영장보다는 처음에 체포영장을 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체포영장 후에 바로 구속영장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입고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어쨌건 유병호가 정상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지금 그 이쪽 진영 사람들 수사하듯이 했다면 유병호는 이미 감옥에 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기사 한 150만 개 정도 쏟아지고 직권남용 네. 뭐 이런 거 어마어마할 텐데요. 유병호 결국에는 시기의 문제지 학교 갑니다. 학교 갑니다. 병호야 학교 가자. 그다음에 이번에 그 국방부 장관 이종섭이가 그만둘 때 같이 그만둔 사람이 신범철입니다. 국방부 차관. 얘는 청문회도 안 하고 들어왔어. 근데 이번에 저 최상병 순직 사건 때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그 뭐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윤석열이 이제 국기문란이라고 생각하는데 박정훈 대령 보직 해임 직전에
이 신범철 차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했다는 거예요. 정황 증거죠, 저게. 근데 지금 있잖아요. 저 밑에 한번 봐봐요. 신범철이가 한 말이에요. 관련 대화 없었다. 야, 그럼 신범철이가 해병대 사령관하고 전화할 일이 박정훈 대령 사건이 바로 직전인데, 보직 해임 직전인데, 둘이 만나고 안부전했을까요? 우리 밥이나 먹자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한테 신범철이 전화한 것은 저 윗선, 국방부 장관보다 윗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그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아마 저걸 거예요. 지금 해병대 수사단장이기 때문에 저 인사권자가 해병대 사령관일 겁니다. 대통령실 등이 개입할 수 있는 인사가 사실 아니었을 거고,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이종섭이는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꽝꽝꽝 소리 내면서 이런 일로 일사단장을 수사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고 했던 그 소리를 들었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신범철 차관한테 보임 해직시켜라라는 이야기를 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고, 근데 신범철이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아니 통화는 했는데 관련 대화 없었다고 하니까. 근데 관련 대화가 없었는데 본인은 왜 사퇴했나요? 그것도 웃깁니다. 아니 저거는 이제 선거 나가려고 겸사겸사 해가지고 이종섭이는 이제 책임지고 나간 거고, 네. 신범철이는 원래 출마 자원이었기 때문에. 예. 지금 쉴드 치시는 거예요? 아 쉴드가 아니야. 야, 국지지원대 방산 좀 뭐 사야 되냐? 뭐 이런 도가 있나? 아니 근데 이 신범철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얼굴을 보시면 아, 저 사람이었어? 라고 아실 겁니다. 전 저 사람이 국방 차관이 됐다는 걸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퇴하고 나서 여러 지금 그 국방 전문가로 인터뷰를 하고 다닙니다. 저런 내용으로. 9.19 파기가 오히려 좋고 민주당은 북한 비난부터 해라. 저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북한 비판 안 하는 줄 아세요? 북한이 미사일 쏘면 민주당 비판해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한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말하거든요. 저 썸네일에 저게 가짜뉴스잖아요. 사회자 얼굴 표정을 좀 보세요. 어. 표정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거 한번 봐봐요. 저 지역구 제 나가는 게 천안갑인데 민주당의 문진석 의원 지역구입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문진석 군사 불균형 해서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얘네들 목표가 그건가 봐. 우리나라 군사를 깎아버려가지고 균형 맞춰버리려나 봐. 불균형을 해서 해야 돼. 이번 총선에서도 또 문진석 의원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문진석은 지금 민주당에서 최고의 전략통이죠. 그러니까 문진석 의원님 화이팅 하시고, 문제는 저런 애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그냥 아주 조용하게 눈 감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눈 감아. 방송 보시는 분들, 저녁 준비하시는 분들, 식사하시는 분들 다 눈 감아. 운전하시는 분만 빼고 다 눈 감아. 그냥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수사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윗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개입해가지고, 야 내가 아는 애니까 임성근이 해병 1사단장 빼. 이 사건이거든요. 수사에 개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수사에는 이번에 저 전두환 따까리들이 5.18 진압 잘했다는 행사에 때문에 네, 광화문에서. 그거랑 똑같은 거. 피해자에 대한 입장에서 보면 내 자식이 수해 지원 나갔다가 잘못된 어떤 지시로 지금 순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가장 최종적인 책임과 잘못이 있는지를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진짜 책임자를 빼달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 새끼든 국방부 장관 새끼든 해병대 사령관 새끼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피해자 입장, 아까 말한 5.18도 마찬가지고 순직한 그 최상병도 마찬가지고 진실은 밝혀져야 되는 거고,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애니까 빼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죄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모든 정황들이 다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신범철이가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서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해가지고 박정훈 대령을 보직 해직시키라고 이야기했다면 얘도 감옥 가야 될 애들이 선거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이찍 어르신? 못 알아들으면 대한민국 사회에 그냥 정치에 관여하지 마. 투표하지 말란 말이야.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 손자들이 죽고 있잖아 지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정말로. 대한민국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는 이유가 이제는 내가 투표권을 가지고 투표의 자유를 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직 어르신들한테 모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잖아. 지금 전쟁 코앞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윤석열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 전부 다 지지를 철회하면 돼요. 그러면 윤석열 지지율이 5% 미만으로 내려가면 바로 탄핵이에요. 그럼 대통령 바꿀 수 있다고. 최소한 당신들 손자가 전쟁터에 끌려 나간 일 없을 거라고. 나라가 엉망이야 진짜. 한 군데도 정상적인 게 없어. 그렇다고 경제가 좋아? 전쟁 직전에 경제 위기, 밖에 나가면 대통령 부부가 쌍으로 나라 망신시키고 있지. 시스템에 개입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고 있지. 고속도로 정점을 휘어버리지. 뭐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진짜로요,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짓든지 할 것 같아요. 정말 일제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미친 정권 하나가 들어서가지고 정상직으로 생각하는 정상인 놈이 하나도 없어 지금. 아유, 마지막 한마디씩 해요. 윤석열 탄핵시키게. 저 술 마실 때 건배사를 그렇게 합니다. 그냥 윤석열 하면 다들 탄핵하면서 소주잔을 부딪힙니다. 모든 사람의 열망이 그렇다는 거죠. 아, 정말 이렇게 지지율이 안 나오고 본인도 굉장히 괴로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젤렌스키와 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젤렌스키가 뭐 처음부터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았던 것도 아니고 그 나라의 정치인들이 워낙 부정부패가 심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젤렌스키의 지지율이 솟구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모든 국민의 그 이목이 다 전쟁으로 옮겨가는 그런 거를 노리는, 젤렌스키는요 짧은 잘했어요. 짧은 생각으로 저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또 옆에서 부추기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되는 거고, 그에 앞서서 올해 말부터 정말 뭐 계엄이니 뭐니 해가지고 정말 밀어붙이지 않을까, 저는 혼자서 그런 무서운 상상까지 해봅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으려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해서 거리로 나오셔야겠죠. 젤렌스키는 잘했다고요. 그래도 전쟁 발발 자체에 책임이 있을지 몰라도 걔는 그래도 내가 절대 키우에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단결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나마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과연 그분이 그럴 수 있나라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북풍을 아무리 몰고 온다는들 자기의 정치적인 난관을 헤쳐나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맞습니다. 오히려 난관이 더 심해질 겁니다. 이거 진짜 제가 나중에 욕먹을 폭 잡고 하는 마인드예요. 충고예요, 충고. 네, 맞습니다. 걱정돼서 그래. 걱정하지 말자고. 이거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고요. 아니 9.19 군사합의 파기한 건요, 역사적으로 다시 돌아가면은요 그때 탄핵시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로 많을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참어. 오죽했으면 이게 새날 이 방송 썸네일이 탄핵하자잖아요. 탄핵 위험 이런 것도 아니고. 어제 딱 마음을 굳혔어요. 이제는 탄핵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끌려가겠구나. 자, 여러분 주말에 이번 주 주말에 날씨도 추우니까 앉아 계시지 말고 행진하는 날 시청역 8번 출구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 하면 그 걸음거리로 재봤거든요. 5,000보밖에 안 돼. 아, 얼마 안 되네요. 5,000보밖에 안 돼요. 그리 안 멀어요. 저희가 여기 대방역에서 시청까지 가면 약 10,000보쯤 됩니다. 5,000보밖에 안 돼요. 5,000보밖에. 자, 주말에 집회 나오시고요. 그리고 지금 댓글창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성진님, 밤 공기가 정말 차갑습니다. 모든 새날 가족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고요. 감사해요. 김종욱님, 김석기 그 새끼 경주에 109m짜리 국기기양대 만들어라고 시의원한테 지시했다가 인기 떨어지고 시민들이 분노하니 시의원한테 의결했던 걸 흐지부지 되네요. 와, 109m짜리. 와, 왜 하필 또 109m인가? 경주도 민주당 분위기 좋습니다. 새날 식구들 힘내시고 건강 항상 건승하세요. 맞아요. 이제는 공천만 잘하면 되는 좋은 사람.
서반이님, 새날은 언제쯤 올까요? 너무 지루해요. 이번 달에 의료보험료가 배가 올랐어요. 그럴 수 있나요? 아이고 죽겠네. 재산이 2배 더 오르셨다든지 급여가 2배 더 오르셨다든지. 이번 달에 전국 집중 촛불은 12월 16일입니다. 그러면 내일 촛불은요. 서울에 꼭 굳이 안 오셔더라도 각 지역에서 촛불 집회를 열 겁니다. 저희 지금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에는 그 각 지역에서 언제 몇 시에 어디에서 지역 촛불을 집회를 열고 있는지 올려놨으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새날은 물러갔다가 집회 중계 보시고 물러갔다가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